그 책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재료로 이제 크게 취향, 경험, 일상을 소개하셨는데요. 우선 궁금한 건 취향이 어떻게 스토리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취향이 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기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분이 누군가요? 심영탁. 심영탁 씨. 네, 제가 방송도 하긴 했었는데 네. 본인의 취향을 통해서 본인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상당히 큰 매력이 있어요. 그러면 그가 왜 도라에몽을 좋아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본인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뭐 게임을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게임에 무슨 캐릭터에 어떨 때가 재밌고 언제 하는 시간이 재밌고 해서 좀 취향을 상당히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에서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바람을 쐬는 거를 좋아해요. 이렇게 바람 후 부는 거. 물론 선풍기 바람도 좋지만 차 뒷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바람 쐬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취향, 그걸 왜 좋아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면 그와 연관되는 스토리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빠가 이제 오토바이나 차를 탈 때 항상 뒷자리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아빠 등 뒤에서 쐬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아빠랑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향수들이 좀 그리운 거죠. 아빠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대상들을 상당히 그리워했었는데 그게 바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뭐 차를 타거나 뭔가 이렇게 창 뒤에서 바람을 막 숨막힐 듯이 막 이렇게 센 바람을 맞으면 그때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 이야기로서 아빠를 떠올리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왜 내가 이걸 좋아하게 됐을까를 먼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 과정에 아빠와의 추억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빠라는 키워드로 아빠의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내가 왜 이걸 좋아하게 됐지? 언제서부터 좋아하게 됐지? 라는 거를 떠올리다 보면 그 안에 아마 본인이 모르고 있던 그런 되게 진실된 스토리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책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 책에서는 이제 일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. 네네. 일상을 스토리화한다라는 것 자체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예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사실 뭐 정말 큰 사건이 있거나 뭔가 네. 큰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은 뭐 그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사건이 되잖아요.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뭔가에 굉장하게 매력적인 스토리 소재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일상생활에도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물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활용하는데요. 보통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 키워드, 만약에 엄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엄마라는 키워드를 내가 이제 10대 때 가졌던 엄마에 대한 생각들, 그리고 뭐 군대 가서의 엄마의 모습들,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엄마에 대한 마음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놓고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생각이 변하고 왜 변하게 됐는지를 찾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의 사건이 발견됩니다. 내가 왜 엄마를 이렇게 결혼하면서 엄마를 이해하고 왜 아빠를 이해하게 됐는지 사건들을 찾아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을 통해서 아빠를 다시 보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도 현이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. 아빠가 결혼할 때 아무도 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. 물론
아빠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 알았는데 아빠의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다라는 거는 몰랐었거든요.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뭐 아빠랑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아빠에 비해서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아빠가 있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왔던 이벤트였거든요.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제 변화되는 생각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빠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들을 기억해낸다면 이것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화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.